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아모아톡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섭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출연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중에 정말 공을 들였던 분이 오늘 드디어 출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우리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으로도 뭐 막강한 변호사님을 모시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오늘 와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꼭 가짜 같잖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들을 얘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제가 사설 딱 집어치우고, 그죠? 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미국살이가 저희들한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뭐 반이민 정책 얘기도 네. 많이 듣고 또 여기저기서 뭐 추방당했다 소식도 네. 들리고 이 각하됐다 소식도 들리고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 E2 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인기 있는 E2 비자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네.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장점은 일단 소액의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밀리언이 아니라 네. 10만 불 정도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고. 1억. 네. 한국말로. 예. 그럼 아파트 한 채 팔면 몇 개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네. 유학생들을 자제분들을 갖다 조기 유학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는요, 사실 이게 더 싼 걸지도 몰라요.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4년, 대학교 4년, 최소한 한 달, 1년에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인데, 그렇죠. 그게 4년이면 벌써 12만 불, 15만 불이거든요. 그런 한 학생만. 그러니까 그건 학비만이고 그쵸. 생활비까지 네, 하면 더 되죠. 올라가죠. 그런 거를, 왜냐면 자녀가 21살 미만일 경우에는 이 E2 비자를 할 경우에 아이들이 공립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렇죠. 네. 혜택이 좀 많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하고 네, 똑같이 네. 학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비 내는 걸 생각한다 하고 네.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만 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인들이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전히 세탁소라든가 그리고 작은 자영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건 좀 많긴 하다, 10명은. 네, 조금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만약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스파우스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은 돈, 뭐 물론 큰 돈이지만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그쵸. 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비즈니스를 당연히 그 이제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면서 배우자 또한 다른 잡을 가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럼 E2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까지 수속이 가능하냐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E2 비자의 장점은 E2 비자를 계속해서 리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영주권은 또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은 어쨌든 수속을 해서 자동으로 되지가 않고 자동은 네, 아니고. 아닙니다. 영주권은 그 회사에서 다시 스폰서를 해가지고 받는 식으로 네, 네. 한다든가 아니면은 배우자가 네. 다른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다든가 다른 방도를 이제 결국은 돼요. 비자 변경이 돼야지 영주권으로 넘어간다는 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장점만 다 있어서 무조건 다 뭐 이걸 하세요 하실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그 2년 동안에 비즈니스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잘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E2 비자를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하면은 연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분을 네, 찾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네. 그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주셨어요. 이투 비자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약간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다는 불편? 거죠. 불편이 아니라 불안? 여기에서 만약에 네. 보통 많으신 분들이 한국 분들은 방문 비자로 오셨다가 미국 안에서 이제 E2 비자로 변경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가실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다시 그 E2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그걸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끔씩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닌데 해도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대사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점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이 방문 비자에서 이투 비자로 변경했을 경우고 이투 비자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아니요, 이투 비자 자체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대사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투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하면 대사관을 통과해야 되는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끔요. 가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게 네. 만약에 나을 네. 경우에는 참 그럼요. 슬프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 그래도 내가 걸리면 100% 확률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약간 좀 불안하지만 뭐 네. 나만 안 걸리면 돼라는 또 배짱도 필요한 그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투 비자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사실은 꼭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신 것 중에 최근에 추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네. 하시면서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요즘 레이드가 네. 사실 약간 많아졌어요. 어. 트럼프 전 때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체자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렇게 추방을 시키는 경우가 좀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특히 보넬 카운티하고 디캅 카운티는 네.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공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의심을 하게 되면 곧장 아이스하고 연락을 해서 이민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을 경우 네. 그 집은 저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네. 꼭 내가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빌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나의 소중한 공간인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좀 한인 문화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네네. 참사 사건이 있었던 거를 4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네. 왜 우리는 이렇게 어서리티가 네네. 뭐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순종하는 맞아. 그런 네, 게 네, 몸에 네.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시키는 대로 그치. 네. 나가지 마. 나가면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뻔히 알지만 문 밖으로 나가지 마. 맞아. 그러면 다 같이 죽으면서도 앉아 있는 우리 네, 습성이 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을 두들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쪽에서 문 열어 그러면 겁이 나고 아이스 경찰이 군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희들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안 열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 안 여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아니 변호사님 영화에 보면 그러면 문으로 팍 이렇게 부시고 들어오던데. 안 그래요. 영화니까 그렇죠. 영장이 없이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면 그냥 노바리 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문 열고 싶지 않으면 되고 묵비권 행사해도 되고 답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구멍으로 봐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문을 그냥 열고 가만히 있는데.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팁인데요. 그럼요.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 집이면. 내 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사는 있는 공간이면. 뭐 아파트든 렌트든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죠. 대단한데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그 첫 번째는 이게 굉장한 팁이니까 문을 안 열어도 될 권리가 있다. 네. 하지만 교통으로 잡혔어요. 네. 그게 정말 이제 probable cause를 갖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 잡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네. 아주 별 볼 일이 없는 일도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박수 씨라고 그 왜 살인 사건 한국에서 네네. 잡히신 분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분 케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현장에서 도망쳤던 최 네네. 씨가 네. 잡힌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분은 그 살인 사건 현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도망치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분의 여자친구가 네. 뒤에서 앉아 있다가 아기를 이렇게 들이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어머. 안전벨트를 안 하고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잡혔어요. 이야. 예, 그러니까 전혀 살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아이를 시트벨트에다가 안 앉힌 것 때문에. 안 앉혔다는 것 때문에 잡혔다가 그 아이디가 들통이 나면서 이분이 실제로 3가지의 아이디를 갖고 있더라고요. 페이크 아이디를. 네, 그 페이크 아이디를 갖고 있다는 게 들키면서 이제 아이스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랬죠. 맨 처음에는 구네카운티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문을 찍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구네카운티에서 죄를 진 게 있으면 거기에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네. 거기서 보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아이스로 넘어가요. 일단 저거 먼저 받고. 그러니까 그네부터 받고. 네, 그다음에 근데 그네에서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네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핑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곧장 다운타운으로 가고 구넷에서 잡을 핑계가 있었다. 뭐 DUI라든가 아니면 네. 교통 티켓을 갖다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거기에서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그 아이스 디텐션 센터를 가고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방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없어요. 방배! 요즘 감옥이 자리가 없어서 네. 웃음이 나오지. 그렇게 꽉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얼빈이라고 하는 수감소로 이제 옮겨져 가요. 그리고 진짜 힘든 것은 그 불체자들은 반딩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약간 위협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쫄아 있으니까 저희가 잠깐 쉬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JJ 러펌의 김재정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처음엔 저희가 E2 비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나서 요즘 굉장히 걱정이 많은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제가 무겁긴 한데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활기차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셔서 무거운 주제인데도 아주 귀 기울여 듣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자, 문을 두드렸는데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그런데 정말 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이래서 걸리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만약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걸렸을 경우에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반대를 해서 나올 수 있을까를 구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변호사를 꼭 선임하십시오. 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아이스 때문에 레이드 했을 때 시스템이 전부 다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운타운에 있는 감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부킹 넘버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도 할 수가 없어요. 외부하고의 연락이 단절이 되거든요. 그럼 식구들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근데 변호사들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만약에 잡힌 것 같다. 의심이 연락이 된다.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그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달라고 네. 이제 부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도 물론 이제 김재정 변호사님은 전화를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뭐 이민법, 상법, 뭐 교통법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법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나요? 이민법. 무조건 이민법?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이민법이 최고. 마음이 있는 분. 오늘 방송 너무 재밌어요. 네. 마음이 있는 변호사. 근데 이민법 전공이신 분한테 전화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어요. 부통령이 얼마 전에 조지아를 방문했고 네. 그때 참 마침
그 아틀란타 그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어요. 맞아. 네, 정부가. 저희 뉴스에 나갔어요. 정부가. 맞아, 네.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감옥에서 사람들이 컴퓨터가 안 돼서 죄수가 실제로 거기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야, 컴퓨터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정말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도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빌려서라도 전화를 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들 경우에는 형사법을 걸렸을 때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권리지만 네. 비이민자들에게는요 네.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걸 존중해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경찰들이. 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선임할 혜택은 있지만 그게 권리는 아니에요. 영주권자도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아, 어머나 세상에. 네. 예를 들면 내가 야. 어떤 형사적인 죄를 졌을 때 네. 그네 카운티에서 잡히면 그 퍼블릭 디펜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정이 되고 나라에서 돈을 내줘서 네, 저희들이 네. 그 이제 변호사를 갖다 선임 받는데 네, 네. 이민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혜택은 주어지지만 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걸렸을 때 내가 나 혼자 이거 잘 못할 것 같다 싶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때 본인이 앞서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주어지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실 때 뭐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빵 퍼센트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돼요. 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금 네. 어떻게 해서든지 반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 반드를 해서, 그러니까는 네. 한국말로 하면은 그게 뭐를 내고 보석. 보석이 되는 네. 건데. 석방을 해야죠. 일단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죠. 아, 왜냐면 감옥에 첫날 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어요. 그리고 다운타운 감옥은 독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일단 감옥 자체가 무서워요. 네, 지금. 감옥 자체가 무섭고 그 방 안에 가봤는데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 옆에 조그만 침대가 있고 네. 그 작은 방에서 일단 셀폰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침묵이 있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와요. 멘탈 붕괴가 오면서 그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가 확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쉽게 포기를 해버리고 이게 다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처법을 찾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렸을 때 희망을 잃지 말고 꼭 가족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그렇죠. 방법은 있죠.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째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10년 이상 되고 여기에 자식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cancellation of removal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 추방이 아예 취소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게 최고네요. 그것도 좋죠.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빨리 잽싸게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네. 오,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요. 빨리 잽싸게. 예, 물론. 변호사님. 네. 너무 명쾌해요. 근데 너무 문제는 뭐냐면요. 네. 사기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도 심각해요. 얼마 전에 그 다운타운에 있는 아이스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들킨 거예요. 그 들켜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계신 분을 봤는데 네.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지. 옛날에는 네. volunteer departure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그럼 출국을 하겠다. 네네. 그럴 수 있었을 때 잽싸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오래 걸리는 이유가 하루에 딱 2명씩만 내보낸대요. 아니 방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자리도 모자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하루에 2명씩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3개월이 지금 평균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그 감옥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감옥이 좋은 환경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네. 네,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딱 한 분 있었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니,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이렇게 경쾌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경쾌하지 않습니다. 네, 경쾌하지 않은데. 첫날은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좀 사람들의 그렇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네. 희망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쯤 지나면 할머니들이 돼요. 세상에. 네, 할아버지. 급노화. 급노화. 네. 세상에. 그리고 너무, 그럼 이거 인생 최대의 위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네. 일이 생기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득하고 유지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조차도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민권을 취득해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민권도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 네. 더 오래 걸려요, 옛날보다.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권을 따려고 애를 쓰니까. 네. 그리고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취소를 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를 하잖아요. 네네. 스폰서를 해서 그게 승인을 받으면 네. 이제 워크 퍼밋도 받고 영주권을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네. 나는 당연히 영주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딱 날라와요. 네. 그 영주권 원서에 썼던 정보가 맞지 않는다, 뭐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어머.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취소한 통지도 나와요. 제가 이제 최근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그분이 학력 기재를 네. 고졸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그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데는 고졸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원래는 대졸이셨었나 봐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문제가 됐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인가 봐요.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서류를 네.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아니, 그냥 사실대로. 가까워도 안 돼요. 그냥 사실대로. 100% 사실대로 써야 된다. 지금 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영주권 문제에 있어서 영주권이 프로세스 되는 중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변호사님이 대답을 못 하실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네. 일정 기간은 스폰서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를 하면 그 회사에 근무를 하려고 그걸 주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너무 착취당했다. 이래서 영주권이 나오면 사라진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사석에서. 네. 어느 쪽이 DBS는 맞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막 큰 소리로 막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러더라고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재수 없어서 내가 그게 걸리면 네.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리면 원칙은 그러면 네. 근무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사석에 있던 분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떠났더니 이제 네. 상대편에서 약을 좀 올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영주권 취소될 수도 있고 시민권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네. 그 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조금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생겼는데 네. JJ 러펌이라고 하잖아요. 네. 재정의 JJ인 거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이 김재정이라서 네, 네. 재정이 JJ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Justice Journey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찾는 여행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국에 있는 법은 법치국가니까 훨씬 더 멋있고 정의롭고 많은 모든 개인들을 다 도와줄 거라고 저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사실 약간 뭐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 법이.
법 자체가 법원이라는 곳 자체가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모든 일이 돌아가는 일단 높고 좋고 비싼 변호사를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소송 비용도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죠.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뭐 통역관을 고용한다든가 만약에 콜 리포터를 고용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같은 거를 사려고 해도 참 변호사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는 분들은 진짜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빨간 줄이 딱 그어지는 네, 그 범죄자 네, 전과자가 되는 그런 네. 슬픈 현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은 이거는 돈 안 돼 그만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거는 정의를 위해서 내 소견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싶으면 열심히 뛰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죠? 제가 왜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김재정 변호사님하고 첫 시간이고요. 앞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로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재정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